만성 콩팥병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심각한 문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칼륨 관리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대단히 중요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요, 고혈압, 당뇨병 있는 사람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 고혈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한 800만, 많이 보면 한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뇨병요, 지금 한 350만 내지 한 4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병이 바로 당뇨병이고, 두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다는 말은 앞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엄청 늘어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간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만성 콩팥병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런 병이 나중에 생긴다 하는 것을 모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약만 먹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심각한 문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칼륨 관리입니다. 칼륨이라는 것은 본래 정식 명칭은 포타슘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 명칭대로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쓰니까요. 칼륨 그대로 쓰겠습니다. 칼륨은 본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성 콩팥병은 배설이 잘 안 되는 병입니다. 칼륨은 많이 배설이 돼야 되는 성분인데 잘 배설이 안 되니까 몸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칼륨이 몸에 남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불규칙하게 뜹니다. 그것을 부정맥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부정맥 심해지면은 심장이 서버리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칼륨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사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채소, 과일입니다. 특히 채소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지 마라.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을 좀 빼버리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칼륨 관리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 먹으니까 많이 안 올라갈 수밖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채소를 충분히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아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그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혈관 관리를 해야 만성 콩팥병이 낫습니다. 혈관 관리라는 것은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동물성 식품.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는 것, 그리고 중성 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칼륨을 적게 먹는다는 말은 채소를 적게 먹는다는 뜻이고, 채소를 적게 먹으면은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도 적게 먹습니다. 섬유를 적게 먹으면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몸에 비계가 생깁니다. 바로 중성지방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콩팥의 혈관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콩팥 치료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채소를 적게 먹는다는 것은 칼륨은 적게 먹지만은 칼륨과 함께 들어있는 다른 미네랄도 적게 먹게 됩니다. 왜 바로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뼈를 야물게, 피를 만들고 하는 것들입니다. 채소를 적게 먹으면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적게 먹게 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칼륨이 들어있는 것을 먹되 칼륨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 현미를 먹고 채소도 충분히 먹고 과일도 먹습니다. 그러나 혹시 칼륨이 올라갔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조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륨 들어있는 식품 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를 좀 줄이고 과일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러나 만성 콩팥병이 낫지 않을 정도로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음식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칼륨 수치가 높을 때는 칼륨을 내리는 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자주자주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륨 수치를 보고 필요하면 또 약을 쓰고 해야 됩니다. 현미채소 과일 먹으면은 만성 콩밥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콩팥 기능이 좀 좋아지면은 칼륨 배설이 잘 되니까 칼륨 좀 더 들어있는 채소를 충분히 먹어도 칼륨 수치가 배설이 되어버려서 안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기술이 필요하고 신경이 좀 쓰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칼륨만 보고 치료하고 콩팥을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뭡니까? 콩팥도 살리고 칼륨 관리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만성 콩팥병 칼륨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술을 부려가면서 신경이 쓰이지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